당장 2달 뒤에 이제 점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Dance Factory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나는 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지? 인데요. 제가 수업을 다녀보면 IL은 물론이고 IM이나 IH도 시험을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못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공부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OPIC 점수가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가 취업이나 혹은 사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영어 점수가 필요하고 영어 공부를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영어를 늘 사용하고 계시진 않죠? 이런 식으로 평소에 영어를 전혀 쓸 일이 없는데 이제 갑자기 시험을 보셔야 하니까 단기간에 내가 쓰는 영어를 확 업그레이드 시키기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들어져 있는 스크립트를 책을 사서 보시든 아니면 누군가가 준 스크립트일 수도 있죠. 그런 스크립트를 보시던 이제 스크립트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이제 스크립트를 암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H를 받으실 실력이 계신 분들은 10개 정도 외우는 게 어렵진 않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NH가 나오셨던 분들이라면 10개를 완벽하게 외운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달 동안 약속도 안 잡고 잠도 줄여가면서 필수 기출이라는 스크립트를 10개씩이나 외웠습니다. 그래도 2달 동안 외운 그 시간과 노력이 있으니까 자신감도 꽤 붙고 나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10개를 나한테 익을 정도로 완벽하게 외우셨다? 그럼 그 자체로도 아마 IL 정도는 받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10개를 사실 그렇게 완벽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외우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어쨌든 10개를 성공적으로 외웠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시험을 보기 전에 하는 설문조사에서 내가 원하는 항목만 체크한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질문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반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내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받아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15개의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이 15개가 다 랜덤으로 자기 마음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그 10개만으로 시험을 커버한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외우는 암기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를 좀 커버할 정도로 외웠다 하시려면 한 100개 정도는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10개 정도만 이렇게 외우셨다고 하면은 이제 아주 운이 좋아야 그 중에 몇 개가 이제 내가 원하는 질문이 나올 그런 확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 비슷하긴 한데 특히 IL이 계속 안 나오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L이 계속 안 나온다는 말은 NH라는 뜻이잖아요. NH는 일반적으로 이런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단어 하나를 겨우겨우 한마디씩 내뱉는, 그것도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뱉는 그런 수준의 영어예요. 문장을 구사한다는 거는 정말 이제 생각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이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말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남이 말했을 때는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아무리 10개를 외워도,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그 중에서 시험 질문이 나와도 알아듣지 못해서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질문 자체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질문을 단어 하나만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답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면 암기한 스크립트를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일단 OPIC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시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지에서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인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를 말한다든지 이렇게 비껴나간다면 질문에 대한 비슷한 답변을 한 거긴 하지만 정확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IELTS에서는 답변의 길이라든지 문제 이제 설문의 단계라든지 전략적인 이유보다는 많은 경우에 내가 질문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운 걸 말하지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자분들을 많이 보면 이제 경험상 이렇게 스크립트를 외워서 시험을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난 진짜 점수가 필요해요. 근데 당장 2달 뒤에 이제 점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내가 평소에 한국어로 말하는 문장들을 영어로 연습해보세요. 사실은 영어 공부가 암기를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암기가 조금 더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내가 그걸 알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 이런 건 굉장히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이제 내가 잘 쓸 수 있는 문장들을 먼저 암기하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어로 평소에 자주 쓰는 문장들을 먼저 영어로 바꿔서 외워보자. 이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쓸지도 모르는 문장들을 암기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진짜 말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자. 결국에는 나의 진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올리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IELTS를 받으시려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2달 정도 남았다고 칠게요. 그럼 한 60일 정도 남은 거죠. 하루에 3개씩 외워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80개죠. 사실 저는 180개까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겹쳐도 되고 좀 빼먹어도 되니까 100문장만 진짜 내가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암기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2달 동안 100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사실 문장을 하루에 이렇게 나눠서 100개를 외우시는 게 스크립트를 100개 외우시는 것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쉽잖아요. 자, 그렇게 100개를 외우셨다면 오픽에서 출제되는 질문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회화에 대한 주제들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일이라든지, 그렇죠? 집 앞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문장을 100개 정도로 영어로 말하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어느 정도의 회화는 다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으신 다음에 듣는 대로 한 5문장 정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IELTS는 정말 쉽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뭐 대단히 긴 문장이나 뭐 어려운 문장이나 막 멋있는 그런 문장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항상 저희 학습자분들한테 한 5문장만 딱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5문장만 정확하게 얘기하셔도 IELTS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별로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문장의 정확도를 올려가신다면 그 이후에 고득점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점수를 취득하실 수 있어요. 제가 IELTS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딱 5문장만 말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나는 회사에 다닌다. 우리 회사는 야근이 많다. 근데 요즘 너무 바쁘다. 그치만 시간이 나면 뭐뭐가 하고 싶다. 예전부터 이것이 하고 싶었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딱 5문장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장들이 평소에도 자주 사용할 법한 그런 한국어 문장들이잖아요. 정리하자면 문장을 한 2달 동안 이제 나눠서 한 100개 정도만 진짜 내가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면 떠오를 정도로 이제 연습을 하자. 그러면 어떤 주제들이 나와도 응용해서 말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좀 질문 자체를 알아둘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픽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비슷한 류의 답변 이런 게 안 돼요. 딱 그 질문이 물어보는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종 제가 모르는 질문을 그냥 넘기고 다음 걸로 제가 아는 거를 잘 할게요. 이런 질문들이 종종 있는데 다음 질문이 내가 아는 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신다는 분들 중에 원하는 점수를 받으신 분들을 거의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픽에서 주는 질문들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식당 메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뭐 당신이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디냐? 그 여행지에서 했었던 경험을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식입니다. 질문의 수준은 그런 식이에요. 너무 질문 자체에 대한 이제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요. 영어 문장의 구조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듣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예상 출제 질문들을 이제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으셔도 좋고요. 질문 자체를 조금 암기해보는 것도 좋고요. 왜냐면 내가 못 알아듣는 건 내가 모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내가 그거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같이 그것도 연습을 하고 암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상 질문들을 꾸준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질문을 못 알아들어서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본인이 답변을 연습하실 때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것이 틀리는지 이런 게 정말 명확하게 들리거든요. 이제 녹음해서 들어보기 이런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bye everyone.